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디에 사면 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회 요인들 분석해서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이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HBM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HBM이 왜 최근에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통과를 실패했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HBM이 기존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통과를 했는데 아직도 검증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젠슨 황이 사인을 해줄 때 뭐 승인,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해준 이력도 있죠. 그러면서 좀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 통과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리스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SK하이닉스는 이미 납품하고 있는데 아직도 검증받고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K하이닉스 주가와 삼성전자 주가를 봤을 때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로이터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의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발열은 매번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또 사람들이 납득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이미 경쟁사들은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봐야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HBM3와 HBM3E 샘플을 검증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진짜 한물 갔나? 라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HBM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납품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무나 배추를 납품하듯이 괜찮네 납품해 별론데 하지마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또는 우리가 양복을 맞추더라도 맞추는 과정에서 한번 중간에 점검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양복이 어떠세요? 괜찮나요? 또는 이 양복에 지금 뭐 핏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사이즈가 맞나요? 뭐 틀리면 한번 수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양복도 그런데 HBM은 통과 실패가 아니라 이 통과 과정이 얼마나 이 오고 가는 의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해명을 했죠. 삼성전자 HBM 테스트 순항 중이다. 아니 이게 테스트지. 아니 뭐가 테스트냐. 뭐 한 번 테스트 이거 어때? 이거 좀 부족해? 알았어. 가져갔다가 다시 이건 어때? 하는 게 테스트지. 사실 한 번 꺼냈다가 이건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건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 보도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죠.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 맞춰서 HBM을 최대한 맞춤으로 준비를 하고 맞춤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받고 있는데 한 번 줬다가 빠꾸당했다 해서 이거를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과정에서 결국엔 최적의 HBM에 대한 납품과 수주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HBM 양이 많은가요? 시장에 풀린 양이 적습니다. 그럼 사실 이 젠슨 황이랑 삼성전자랑 봤을 때 젠슨 황은 삼성 거 안 써 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정말 쓰고 싶고 사실 아쉬운 거는 젠슨 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계속 나눠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엔비디아에 이 H100이든 H200이든 HBM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거라는 거죠. 왜? HBM은 현재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는 고객사의 필요에 맞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맞춤 양복처럼 계속 뭐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해 제품 최적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와 전혀 협의 중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중이다. 통과 실패가 아니고 통과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너무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진행되고 있냐라고 한다면 또 삼성전자 노조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집회고요. 약 2만 9천 명이 가입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2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노사협의회는 평균 임금 상승률을 5.1%로 정했지만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더 올려달라고 반발을 한 거죠. 이거 부족하다. 지금 우리 어? AI, 반도체 지금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좀 더 해줘라.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무산되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3만 명의 노조원 중 대다수가 DS 소속인 전삼노는 반도체죠.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몇 달째 항의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성과급을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노조가 언제 나오냐? 노조는 먹고 살만 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때, 회사가 잘 돼 갈 때 나오는 게 노조 집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정말 우하향 달리고 있으면 사실 내가 집회한다고 해서 나올 게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우상향 타고 있다라고 할 때 보통 노조가 집회를 합니다. 왜? 회사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집회가 나왔다라는 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협상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그래도 다시 살만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직원들도 체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아까 얘기한 대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통과를 못했다. 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평생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HBM 못 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승부를 걸었죠. HBM4부터 한판 붙자.
삼성전자가 최근 HBM4에 탑재될 D램을 한 세대 진화된 제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HBM3E까지 삼성전자가 졌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졌습니다. 근데 왜 졌냐? HBM3E까지 삼성전자의 이 수준 자체가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보다 낮았습니다. 왜? HBM 뭐예요? D램을 쌓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D램 수준이 HBM 수준을 정합니다. 근데 HBM3E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D램은 물론 좋은 걸 썼겠지만 SK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뒤처진 제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3E까지는 아 그래 너네 다 해먹어라. 우리는 이 다음부터가 진짜다라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3E까지 졌다고 해서 5세대까지 졌다고 해서 6세대까지 진다는 말은 절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한 세대 진화된 제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HBM4에 10나노급 5세대 D램인 1B D램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B가 현재 지금 SK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D램이죠. 삼성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HBM4에 탑재될 D램을 1C D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1C D램이 뭐예요? 6세대 D램이에요. 5세대 D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DDR5가 아니라 DDR6로 넘어가는 D램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BM4부터는 우리 제대로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보자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3E까지는 졌다. 오케이. 하지만 4부터는 다르다라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주요 경쟁사가 HBM3E에 1B D램을 적용했던 만큼 HBM4는 전공정 영역에서부터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다 원래는 1B를 얘네들은 3E에 썼었고 1B를 HBM4에다가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HBM4에보다 1B 아니고 1C로 가자. 한 단계 넘어서 제대로 같은 위치에서 승부 보자라고 승부수를 던진 거죠.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1C D램을 HBM4 코어 다이로 탑재하며 직전 세대 제품인 HBM3E에는 4세대 1A D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원래 마이크론 SK하이닉스는 HBM3E에 1B를 그러니까 5세대를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E에 뭐 4세대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쓰겠습니까? 당연히 5세대 쓰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냐란 말이 나왔던 건데 그때까지는 진 거 인정한다고요. 근데 HBM4부터는 모른다는 거죠. 왜? 같은 위치에서 붙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맹추격으로 양사간 기술 격차가 상당히 압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 한 단계 뛰어넘었으니까. 1B 버리고 1C로 가자. 근데 1A가 뭐고 1B가 뭐고 1C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최선담 D램인 1C는 11에서 12나노 이하 제품이고요. 1A는 14나노, 1B는 12에서 13나노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과정 자체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미세화가 될수록 우리는 1A냐, 1B냐, 1C냐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A보다 B가, B보다 C가 더 어려운 과정이고 더 집적도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높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C D램의 초도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시점은 올해 연말로 생산 능력은 월 3,000단 수준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가 진짜고 사실 이번 HBM3 승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만 보고 뭐가 낫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럼 이것만 봐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보다 HBM4 이후에 HBM4E 그게 7세대죠. 이 1세대부터 7세대까지가 HBM1, HBM2, 2E, 3, 3E 이게 5세대, 4, HBM4가 6세대, HBM4E,
7세대입니다. 올 연말 6세대 10나노 디램 양산을 앞둔 가운데 7세대 디램 개발을 목표로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7세대 디램 빨리 달리자. 지금 시간 없어. 6세대 올해만 하고 바로 7세대 가고 쭉쭉쭉 가자.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 로드맵을 고려하면 7세대 10나노급 디램 양산은 2026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2년 남았죠. 근데 지금 벌써 팀을 꾸렸다라는 거예요. 최근 삼성전자는 HBM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또 이걸 별도로 원팀을 구성했다면 차세대 디램에서 기술 리더십 조기 확보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거죠. 사실 HBM에 그냥 아예 팀을 몰아서 할 수 있는 건데 HBM 따로 디램 따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꺾어내겠다. HBM4, HBM4E부터는 우리가 압도적인 1위를 달려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최근 AI 칩으로 불리는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의 속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BM4부터는 기술 초격차를 증명해야 될 시점이다. 이번만큼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2를 갈고 1B에서 1C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어떻게든 HM4에서 잡겠다라는 의지, 계획, 목표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이제 테일러 공장이죠. TSMC 잡으러 가자라는 방향이고요. 잡을 수는 없겠죠. 당장 점유율 차이가 크니까. 하지만 추격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테일러 공장이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구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말에 양산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입니다. 그래서 건물 공사를 끝낸 것으로 설비 반입, 시제품 양산 등을 거쳐 본격적인 양산을 돌입합니다. 테일러 공장의 경우 이미 캐나다 텐스토렌트, 미국의 그로크 등과 AI 반도체 계약을 맺을 정도로 초미세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테일러 공장에서 내년 하반기 안에 첫 번째 웨이퍼가 나오고 2025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일러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일러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구나. 그럼 사실 HBM4가 나오는 시점이랑 겹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얘네가 TSMC보다 나은 게 있나요?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나은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TSMC가 지난해 약 3조 7천억을 들여 대만의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 거죠. TSMC는. 근데 누구?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과 함께 2.5차원의 패키징과 HBM 패키징 설비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인근에 함께 구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도 만들고 반도체 패키징도 하고 HBM도 만드는 거를 한 군데다 몰아버리겠다라고 삼성전자는 얘기를 한 거고 TSMC는 대만에다 그냥 우리는 공장 짓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강점이 뭐냐? 우린 턴키라고 부릅니다. 일괄 생산이라고 부르고요. 반도체 위탁 생산과 HBM 패키징까지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턴키.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득이 뭡니까? 옮길 필요가 없죠. 당연히 뭐요? 비용이 준다. 그럼 뭐다? 단가가 내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데 맡기겠습니까?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에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기술력이 좋은데 맡기겠죠. 하지만 비슷하다면 당연히 단가가 낮고 한 방에 생산되고 좀 빠르게 나오는 곳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중심부에 집중함으로써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고객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엔비디아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집중되는 이슈가 뭡니까? 자체 반도체 칩이에요. 삼성 마하,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반도체 칩, 추가적으로 퀄컴 반도체 칩,
애플 반도체 칩, 구글 반도체 칩, 메타 반도체 칩, 다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엔비디아가 뭐 점유율 80%겠지만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사실 엔비디아에 납품 못했다라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이번만큼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에 턴키 공장이 된 만큼 아마 수주 강점, 단가 강점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칩 생산 전망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리아 31, 타이완 69, US 0입니다. 이게 2022년도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현재 2024년이고요. 이게 앞으로 쭉 지나면 2032년도에 보시면 뭐 각 나라에 조금 생겨요. 근데 한국계 줄고 다 어디 갑니까? 예, 미국 가죠. 28%. 왜 갑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야 미국이 이 현지에서 납품받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원금 받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대만도 내려오고 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는 반도체 핵심 생산지는 이제 미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기업이 더 크고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시작점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더 커질 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TSMC를 앞서 나갈 거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TSMC를 따라가면서 SK 하이닉스 정도는 다시 한번 엎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만큼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수주 싸움은 HBM3E까지는 졌어요. 확실하게. HBM4부터는 승부낼 걸로 전망이 되고요. HBM4부터 HBM4E까지 7세대 디램 칩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우위에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테일러 공장이 완공되고 미국 턴키 생산, 이게 턴키 생산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예 한 번에 이 완제품까지 만드는 걸 얘기하죠. 마무리되면 낮은 단가 경쟁력이 기대됩니다. 당연히 싸겠죠. 유통비용도 없고 할 테니까. 결국 엔비디아 및 빅테크 기업 자체 반도체 칩 수주와 생산을 위해서 미국 현지 공장 설립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게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단가, 가격을 정리만 해주면 74,000원에서 72,000원이 저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서 알아야 될 게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 쭉쭉쭉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밑으로는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밑으로는 반도체 AI 혁명이 일어난 게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빠진다?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사실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7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정말 적다. 그래서 저희는 7만 2천 원에서 7만 4천 원 사이가 저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가격이라고 얘기하냐? 사실 이 2024년 1월 이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한 이 가격대가 이 AI 파동의 거의 봄 파동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봄 파동 거의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74,000원에서 2,000원 가격대가 온다면 이 또한 적정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AI 파동 이 밑으로 그러니까 7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고 내려가 준다면 오히려 땡큐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2,0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단가 72,000원에서 74,000원 이게 단가가 적정 가격이다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겨서 7만원 이하로 깨지더라도 그건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파동이 더 커졌으면 더 커졌지 절대 죽을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고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무료니까요. 설치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우리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고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누구나 이 안정적으로 당일 시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이 정보라든가 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니까 많이들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또는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누구나 나는 좀 어려워요 하시더라도 충분히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모두 무료로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여러분들이 모두 얻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딱히 바라는 건 없습니다. 이 어플 들어와서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는 거 그리고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딱히 바라는 거 없고요. 저희 구독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10만 명 구독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